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퓨터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강의는 이제 필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는 이제 데이터 요약 통계 분석 기능이에요. 기능. 예. 그래서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필터는 이제 자동 필터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요약 및 통계 분석의 기능은 제가 볼 때는 한 6개 정도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그 중에서 이제 부분합, 피벗, 통합은 자체적인 함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 세 개는 이제 함수 기능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하실 때 나중에 실무에서는 이 기능과 기본 함수를 조합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엑셀을 조금 잘 쓴다고 말을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작업에 준비 작업이 있거든요. 그 준비 작업에 이 부분을 강의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필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똑같이. 네. 자, 필터의 필요성으로 한번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의 필요성은 이제 이 필터를 공부를 하실 때 대부분 이런 필요성을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자만 이제 복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한 이제 서머리를 좀 구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는 이제 필터를 모르시면은 데이터에 가서 필터를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이제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하겠죠. 여자를 이렇게 컨트롤 누르시고 블록을 잡으신 다음에 여기 컨트롤 C 하시고 이런 데다가 컨트롤 V, 그죠? 그리고 이제 기본 함수를 썸을 써가지고요. 이렇게 구하시면 이게 이제 여자들의 이제 합이 되겠죠. 제목은 억지로 안 했는데요. 채우기 엔터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은 필터를 이제 안 쓰는 경우고요. 이렇게 활용하면 이제 뭐가 문제냐? 지우겠습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문제죠. 당연히. 그죠? 그걸 일일이 수동으로 복사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만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에 필터를 하신 다음에 목록 단추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자만 체크하시면 이렇게 깔때기가 생기면 이 성별에 조건을 준 거다. 그리고 행이 중간에 비어 있을 겁니다. 여기부터 잡아야 되겠네요. 3행, 5행, 6행, 7, 8, 9, 10 없어졌죠? 13, 14도 없고요. 또 이렇게 없어진 거는 왜 그런 거냐면 사행도 없어졌고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숨었어요. 여기에. 아시겠어요? 여기 숨어 있죠. 강제로 제가 넓혔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건을 부여해서 뭐 정수기처럼 걸러줄 수는 없는 거고요. 조건을 부여해서 조건에 일치하는 데이터만 보여주고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는 이제 숨겨서 걸러준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동 필터라고 하고 또는 필터라고 합니다. 그죠? 자, 필터를 하시기 전에 이제 비교 연산자를 좀 꼭 아셔야 됩니다. 같다, 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직책이 쥐기가 과장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시험 볼 때는 과장인, 같지 않다, 아니다, 제외하다, 다르다. 숫자 데이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상, 초과, 이하, 미만. 또 뭐 숫자도 같다가 올 수 있겠지만 잘 안 오죠. 이렇게 6대 비교 연산자를 좀 아셔야 다시 필터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데이터에 가서 지우기를 하시면 필터가 해제되죠. 이걸 다시 누르면 이제 필터 기능이 완전히 해제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기능이다 보여드렸고, 이제 필터 개론에 가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거 버전에서는 이제 자동 필터라는 기능을 썼고요. 정의는 자동 필터의 목록 단추를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에 일치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표시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특정 열의 조건을 적용하여 조건에 일치하는 행을 숨겨 일치하지 않는 행을 숨기고 일치하는 행만을 표시해서 추출해서 표시한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컴알 1급은 필기 실기가 모두 출제가 되고요. 컴알 2급은 이제 필기 위주로 출제가 되고 실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잘 출제되지 않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요. 적용, 해제 이렇게 밑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필터를 적용하면 이렇게 목록 단추가 생기고 그 다양한 목록 단추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하는 거고요. 조건이 적용된 열 또는 필드에는 이렇게 깔때기 단추가 보이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행은 표시되고 만족하는 행은 표시되고 만족하지 않는 행은 보시는 것처럼 숨습니다. 아시겠어요? 보통 레코드를 그냥 가로라고 하니까 해제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제하면 좀 빠르고요. 그리고 얘가 데이터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딱 보고 숫자인지 문자인지 또 판단을 제가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숫자에는 이제 상위, 평균, 초과, 미만도 할 수가 있고요. 색 기준으로도 필터도 할 수가 있으니까 색 기준 필터도 한번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2021년도 컴알 1급에서는 이제 색 기준 필터가 나온 것 같아요. 2급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특징은 이제 하나의 필드에는 AND 조합과 OR 조합이 가능하나 다른 필드에는 AND 조합만 가능하고 OR 조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고급 필터를 배워야 된다. 이건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숫자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의 열에 동시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많은 데이터 형식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미제출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6개가 있고요. 점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강제로 미제출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제 문자가 더 많죠. 그러면 필터링을 저희가 했을 때 이 데이터를 과연 문자로 취급하냐 숫자로 취급하냐 그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텍스트라고 나오죠. 문자가 되지 않고 숫자가 되는 거죠. 여기를 95, 87, 83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숫자가 더 많죠. 그러면 이제 숫자로 인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시면 노란색만 필터링을 할 수가 있고 해제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죠. 글자색으로도 또 할 수 있습니다. 색 기준은 이제 글꼴색하고 면색이 있으니까 채우기 색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해제하시면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채우기 색 또는 글자색으로 필터링 가능하고 많은 데이터를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성별이 남이고요. 성별이 남이고 뭐 컴퓨터과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성별이 남이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전공이 컴퓨터. 깔때기가 2개 생겼으면 이 2개의 깔때기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성별이 남자이고 동시에 전공이 컴퓨터죠. 그러니까 AND의 조건을 서로 다른 열에 조율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성별이 남이거나 아니면 전공이 컴퓨터인 그런 조건은 적용할 수 없다.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의 필드에는 이렇게 2개의 AND OR가 모두 가능하나 다른 필드에는 AND 조합만 가능하며 이렇게 한 게 이겁니다. 지금 서로 다른 열에
AND를 서로 다른 열에 만약에 조건을 두 개를 줬다 그러면 AND로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 말이고요. 만약에 5월을 하고 싶으면 이제 성별이 남이거나 전공이 컴퓨터죠. 그럴 경우는 뭘 해야 돼요? 예, 고급 필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전공이 국문 또는 뭐 영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국문, 영문을 체크하시면 이게 이제 하나의 필드 열에 5월을 적용한 거고요. 이따가 또 보여드릴 겁니다. 더 해제하고 총점이 뭐 250 이상 300 이하라고 할까요? 만점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셔서 이상 250 이하 300 이렇게 하고 이제 가면은 숫자에 AND를 적용한 거죠. 작은 값보다 크고 큰 값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의 필드에는 AND 조합과 OR 조합이 모두 가능하고 서로 다른 열에는 AND 조합만 가능하고 OR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특징으로 알아두시고 필기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활용은 이제 필터링한 결과를 수동으로 복사해서 블록을 설정하고 복사하면 수문행은 복사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컴퓨터를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밀리 수동으로 하지 말고 컨트롤 C 하게 되면 이제 숨어 있는 건 복사가 안 됩니다.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활용을 차후에는 해라 그 말이죠. 이해 가시나요? 예. 여기도 필터링을 해제를 해놓고 자 이게 이제 필터의 개론이고요. 그리고 필터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필터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좀 자료를 보여드리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터 기능 관련 준비사항이라고 좀 써봤습니다. 비교 연산자를 알자, 먼저. 그래서 이상, 초가 크다, 이하, 작다, 미만, 같다, 같지 않다. 이 같다하고 같지 않다는 이제 이런 표현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뭐뭐이다. 뭐뭐가 아니다, 다르다, 제외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날짜에서는 이상이라고 안 하고요. 몇 월 며칠 이후, 이전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전 이후가 나오면 이상이나 이하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능 문자, 이 만능 문자는 이제 부분 일치할 때 쓰는 거죠. 와일드 카드 대체 문자라고 하고 만능 문자를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통합 부분하고 필터하고 함수 요약함수 정도. 물론 뭐 선택함수 vlookup에도 만능 문자를 쓸 수가 있는데요. 시험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제가 뺀 겁니다. 넣으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만능 문자를 아스테리크를 쓰게 되면 여러 글자를 대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음표를 쓰게 되면 반드시 한 글자만 대체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테리크는 주로 이제 실기 출제가 되고요. 물론 필기도 나오죠. 그리고 물음표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 위주로 출제가 되고 실기는 안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한 일치라는 것은 이제 완전 일치라고 하고요. 이상훈이 몇 명이냐? 그러면 딸랑 한 명이죠. 모든 게 똑같은 것을 완전 일치라고 하고 또 이상훈이 어떤 셀에 있냐? 그러면 이걸 이제 검색이라고 하죠. 이건 조건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분일치라는 것은 2로 시작하는 하면 2만 갖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죠. 이상훈, 이훈, 이사금. 그거를 이제 같은 부분은 써주고 다른 부분을 대체하는 문자가 이제 만능 문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글자들을 다 받을 수 있는 만능적인 역할을 하는 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훈도 받을 수 있고 이훈도 받을 수 있고 이사금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훈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훈은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만능 문자를 써주는 거죠.
금을 포함하는 그러면 이제 별금별. 금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가운데, 앞에, 뒤에. 이런 것이 이제 별금별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제 뭐 물음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로 시작하고 글자 수가 한 글자인 사람은 이제 이윤밖에 없죠. 그때는 이 물음표를 쓰게 되면 이제 한 글자만 대체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름이 두 글자인 사람만 나오겠죠. 이윤과 김은. 그런 것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터에 대한 샘플 한번 보시게요. 조건 한 개짜리. 학과명이 경영학과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해서요. 같다 경영학과. 이렇게요. 맞는 문자도 여기 또 소개가 돼 있죠. 경영학과가 아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인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것을 아시라는 거죠. 아닌 그러면 같지 않다. 아니라고 하지 같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을 안 쓰죠. 그죠? 예, 회원 아이디가 S로 시작하는 그러면 이제 시작 문자를 하고 S를 쓰게 되면 예, 이렇게 S로 시작하는 것을 또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분 일치를 나타내는 말로 된 연산자죠. 예, 이것을 이제 만능 문자를 사용하시면 여기다가 는을 쓰고 예, 이런 식으로 S 아스테리크라고 쓰셔도 예, 걸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만능 문자를 쓸 경우는 연산자 는을 쓰고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예, 안 쓰시려면 이제 말로 된 연산자를 쓰시고요. S로 끝나는 그러면 끝문자 S 또는 같다 별 S. 필기가 80 이상이다. 이제 숫자인 경우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쓰면 되고 80보다 큰 하면 크다 80. 80 이하면 작거나 같다 80. 80보다 작은 하면은 80보다 작다 미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조건이 이제 2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중 조건이라고 하죠. 학과명이 경영학과이거나 경영학과가 같고 컴퓨터공학과다. 그러면 경영학과 같다 컴퓨터 이거나가 오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택 만족이라 그러거든요. 선택 만족이라는 것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학과명이 경영학과이고 컴퓨터공학과인 사람이 올 수가 없잖아요. 대학교 때 전공이 2개인 사람은 없습니다. 뭐 부전공이 있겠지만 졸업할 때는 이제 전공만 나오지 부전공에 대한 언급은 제 부전공이다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는이라는 표현을 써주면은 얘가 여기에 만족할 수도 있고 여기는 만족 안 할 수도 있고 여기는 만족 안 할 수도 있고 여기만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어느 한쪽만 만족하는 또는이라고 보시면 돼요. 70 이상이고 80 이하인 그러면 이제 작은 값보다 크고 큰 값보다 작다 그런 경우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경우죠. 숫자에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공통 부분이 나오니까 이때는 이제 그리고 동시 만족이겠죠. 반대로 참고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큰 값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얘도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는을 사용하셔야죠. 이런 경우죠. 70 이하이거나 80 이상인 이렇게 그리고가 왜 나왔는지 좀 이해 가시나요? 또 혼합은 이제 뭐 and하고 or가 섞이든지 또는 3 and 뭐 그런 형태로 나와도 이거 혼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제 기준은 and하고 or가 섞이는 거나 또는 세 개의 조건이 3 and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학과명이 경영학과이고 그럼 경영학과를 먼저 해주고요. 이면서 아닌을 했네요. 경영학과 이면서가 아니고 아니면서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경영학과가 아니면서 필기가 80 이상이고 70 이상이고 80 이하인 이렇게 하면 이제 경영학과라는 학과명에다가 조건을 하나 주시고 필기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은 and를 준 거고요. 동시만족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O 이면서가 왔으니까 여기도 and가 왔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조건 하나 그 다음에 필기의 조건 2개가 왔고요. 예.
영역학과와 같은 조건을 먼저 입력한 게 아니라 영역학과가 아닌 먼저 적용하고 필기에 70 이상 80 이하를 차례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적용해야 될 조건들을 사전에 미리 좀 훑어봤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조건을 적용해보고 정리를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먼저 사전에 빠르게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강의 순서를 제가 이렇게 크게 정리하고 문제 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또 만들어야겠죠. 이해 가시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